자, 오늘 얘기할 건 목표를 세우는 법, 그리고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법 두 가지입니다. 지난 첫 수업 영상 때 했던 얘기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 였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어,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당연히 다음에 해야 될 것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하나하나씩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표를 세우는 게 왜 중요한가? 특히 이제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현실로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또 당연히 목표한 대로 100%다 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재점검하고 성찰하고 다시 목표를 세우고 다시 실행하고 또 점검하고 성찰하고 다시 목표 세우고 이 과정, 이 사이클은 사실 복음 생활의 가장 기본된 패턴이에요. 복음 생활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교사님들이 가르치는 3토론이죠. 그 토론 내용이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연사 끝까지 견딤, 요 5가지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하겠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신앙을 가지고 그러지 못했던 과거를 회개하고 이제 정말 마음을 다잡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랑 맺는 거잖아요. 침례, 성약, 성스러운 약속.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성신의 은사를 받고 이제 끝까지 견디는 단계에 들어가고, 근데 끝까지 견디기로 마음 먹었다 해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실패하면 다시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고, 이제 침례는 2번 받진 않죠. 성찬을 취하면서 다시 그 약속을 재확인하고, 그다음에 성신 은사를 받고 끝까지 견딤. 요 기본 사이클이 사실 목표를 잡고 실현하는 사이클이랑 완전 동일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목표를 잡고 실현시키고 점검하는 그 사이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사실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매주 성찬을 의미 있게 취할 확률도 적죠. 그래서 이 영상을 후기 성도교회 청소년분들은 목표를 세우는 법, 실현시키는 법도 맞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활에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목표를 안 세우고, 심지어 지금 2025년 1월이잖아요. 1월 1일 날 새해 목표도 안 세웠다면 그거는 회개의. 자, 그럼 목표를 세우는 방법. 이거는 사실 제가 PMG 8장 내용 그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좀 격가지 내용으로 PMG 선교사들이 쓰는 용어라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 책자거든요. 선교사 책자. 격가지 내용으로 이 책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얘기하면,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없겠지만 제 방에 제 고향집에 제가 청소년기를 보냈던 집에 가면 한쪽 벽면 그리고 저쪽 다른 이 2벽면이 전부 다 책으로 쌓여져 있어요. 근데 그 책의 한 3분의 1이 자기계발서거든요. 제가 청소년 때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자기계발서라는 게 몇 번 읽다 보면 다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어느 순간 안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제가 선교 사업을 시작하고 이 PMG를 읽기 시작했잖아요. 선교사가 됐으니까. 근데 진짜 세상에 가장 많이 팔렸고 가장 많이 사랑받고 가장 많이 인정받은 자기계발서의 내용들이 여기에 진짜 짙은 농도로 응축돼 있어요. 와, 진짜 놀랍게 읽었어요. 저는 선교사 때 이 책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를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런 말을 진짜 많이 하고 다녔는데, 세상의 책들을 읽을 필요가 없다. 이 책에 진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내용은 사실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는 방법도 저 여기 있는 그대로 그냥 알려드릴게요. PMG 8장이
제목이 목표와 계획이에요. 딱 우리가 지금 하는 내용이죠. 목표를 세우는 방법의 첫 번째 원리는, 사실 이거는 PMG에 나오지 않는 건데, 하지만 넬슨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첫 영상 때 얘기했던 끝을 생각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 그러니까 라이프 디자인을 할 때도 내가 꿈꾸는 최종적인 삶의 모습을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회원이면 일단 당연히 최종 목표는 해외왕국의 가정을 꾸리는 거겠죠. 근데 해외왕국의 가정의 모습도 되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그냥 최종적인 내 가정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뭐 내가 자녀를 얼마나 낳고 싶은지, 뭐 어느 지역에 살고 싶은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고 싶은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구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살고 있고,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이며,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걸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미래의 모습이 저런 그림 속에 있으려면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그 다음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그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 속에 나를 집어넣을 수 있는 직업은 무조건 하나 이상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그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 속에 내가 들어가려면, 여기 들어가려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게 플랜 A고 이게 플랜 B고 이게 플랜 C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 나와야 돼요. 그게 건강한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직업들을 가지려면 내가 대충 어떤 대학교, 어떤 학과, 또 플랜 B를 가려면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 뭐 이런 이제 그 다음 단계의 대학교들에 대한 플랜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런 대학교, 뭐 사실 모든 직업이 대학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요 과정은 스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가,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위에서부터 지금의 현실로 내려오는 거죠. 이게 왜 좋냐 하면, 그리고 왜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되냐 하면, 정말 많은 한국인 청소년들이 실수하는 게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획을 세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이에요. 내가 중학생이면 어느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지 목표를 정하고, 내가 고등학생이 되면 어느 대학을 갈 건지 목표를 정하고, 내가 대학생이 되면 어떤 직업을 구할지.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타고 올라가면서 딱 그 하나의 목표, 그렇잖아요. 뭐 중학생 때는 내가 뭐 대원 외고, 용인 외고, 민사고 뭐 이런 데 딱 가겠다, 딱 하나 딱 정해 놓잖아요. 그럼 그거 실패하면 그 인생이 와르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인생을 그 고등학교 못 갔다고 인생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뭐 고등학생이 되면 난 무조건 서울대 가겠다. 근데 서울대 가겠다 했다가 서울대 못 가도 다 다른 방법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국인 청소년들은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망가지고 무너져 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최종의 목표를 그려놓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그 최종 목적지, 내가 그리는 그 삶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데, 그냥 되게 편협하게 한 길만 탁 뚫어놓고 난 그 길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나의 최종 목적지를 머릿속에 그리고 거기서부터 타고 내려와라. 그렇게 해야만이 한 루트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 실패했을 때 플랜 B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회해서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원리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PMG 내용 사실 그대로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표를 정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간증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미래에 갈 길은 하나님과 논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뗐을 때 가장 강력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최대 관심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지상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성공하길 바라고 교회에서도 잘 지내길 원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잘 성장하길 바라잖아요. 그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분과 의논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가장 잘 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의 뜻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저만의 이 포텐셜을 가장 잘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기도로 던지면서 목표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목표를 세웠으면 구체적인 실행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큰 틀에 인생에 있어서 이제 최종 목표, 그 다음에 뭐 직업, 대학교, 뭐 고등학교 뭐 이런 루트를 예시로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중3이고 중2고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를 가겠다라는 목표가 생기면 2년 동안의 기간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중2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2년 동안에 내가 어떤 것들을 이뤄내야 되고, 그러면 이달까지 뭘 해야 되고, 이달까지 뭘 해야 되면 이번 달에는 뭘 해야 되고, 이번 달에 뭘 하려면 이번 주에는 뭘 해야 되고, 이번 주에 뭘 하려면 오늘은 뭘 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프로세스 속에서의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MTC 교사를 할 때 항상 첫날에 선교사님들께 이렇게 하시라고 부탁을 하는 건데, 무조건 선교사 2년 또는 뭐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동안 내가 어떤 목표를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되게 장기적인 2년 동안 1년 반 동안의 큰 계획을 먼저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3주 반이라는 MTC 기간 동안 나는 뭘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3주 반 동안의 MTC에서 그걸 이루려면 이번 주에는 뭘 해야 되고 오늘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그 플랜이 나와야만이 내가 구체적으로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것도 이제 PMG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계획을 세웠고 목표를 세우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실행하고 나서, 그리고 실행하는 중에도 계속 자기 성찰을 하고 재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재검토를 한다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일 수 있는데, 내가 이 목표를 잘 성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잘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정보의 업데이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정보, 예를 들면 내가 선교 사업에서 그냥 단순히 그냥 내 신앙만 처음에는 내 간증만 키워서 나가려고 했는데, 내가 선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행동 자체에서 느껴지는 기쁨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정보의 업데이트가 있으면, 이제 당연히 2년 동안 내가 선교 사업에서 뭘 이루겠다라는 계획, 목표, 계획이 업데이트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재검토를 하고 다시 목표와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다시 실행에 옮기는, 이제 그래서 다음 단계가 무한 반복이에요. 이 사이클을 이제 무한 반복하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바뀔 목표, 왜 중학생인데 뭐 당장 막 엄청 먼 미래에 내 인생을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까? 나중에 되면 어차피 바뀔 텐데,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구상을 해놓고 정보가 업데이트 되면서 나의 목표와 계획 또한 수정해 나가면서, 적응해 나가면서 삶의 현실에 대응해 나가는 것과,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도파민 폭발을 일으키는 유튜브, 뭐 스마트폰에만 빠져 살면서 뒤늦게 나에게 어떤 사건이 터지고 어떤 위협이 다가오고 그런 현실에 허덕허덕대면서
땜빵 때우듯이 사는 인생이랑은 그 하루하루의 가치의 측면에서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이 이제 이 PMG가 작년에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근데 지난 PMG 8장에 있던 말인데 벨러드 회장님의 말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목표를 세우지 않고 어떤 그런 구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을 때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말 극히 일부분만을 실현시켰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꿈을 찾는 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나의 최종적인 삶의 모습,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한번 그려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은 제가 하마터면 서울대 갈 뻔했다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가장 단순한 원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내가 어릴 때도 이게 사실 다 보이잖아요. 내 주변 어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난 저러지 말아야지, 난 저렇게 살아야지, 저건 되게 좋다,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게 꿈을 찾는 방법이에요. 심지어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냥 물론 재밌게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봐야 하지만 그냥 그 캐릭터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캐릭터들의 고민들, 가치관들도 드러나고, 그러면서 저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저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살아서 저런 것들을 이루고 살아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뭐 직업에서도 그렇고 뭐 최종적인 삶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뭐 어느 대학교를 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저렇게 살아보는 거 좀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BYU를 가고 싶으면 뭐 BYU를 다녀보고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그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 물어보는 거죠. 막상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뭐 이런 질문도 해보는 거고. 저도 청소년 때 이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청소년 시기에 되게 정치, 행정 쪽에 public policy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는 정치인들 다 만났어요. 뭐 당시에 이제 문재인, 안철수, 뭐 노회찬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서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다 했어요. 특히 뭐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삶을 살지 않다가 그 당시에 딱 그 정치에 입문한 상황이었거든요. 왜 잘 지내다가 여기를 오기를 선택하였습니까? 뭐 좀 지루하던가요? 진짜 이런 얘기도 했고, 노회찬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진보 정치에 몸담아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처음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구상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은 만족하고 있는지, 뭐 이런 질문들 다 던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림들을 그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중학생 때부터 시작했으면 하는 이유가, 이 과정을 중고등학생 때 하지 않고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구상이 있냐 없냐가 내가 어떤 삶을 사는 준비하는지에 대한 질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또 뭐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고 막 그때 이걸 구상을 막 하려고 하면 구상이 되질 않죠. 이미 이제 쫓기듯이 사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근데 중고등학생 때 이런 구상이 있으면 급할 게 없잖아요. 이 드라마 보면서 뭐 이런 생각하고, 이 영화 보면서 이 생각하고, 교회 갔더니 이런 어른이 계시네, 뭐 이런 생각해보고,
또 뭐 어느 날 학교에 어떤 강연자가 왔는데 뭐 이런 생각해보고, 이런 고민들을 지금 여유 있을 때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해놓으면 나중에 조바심 없이, 사실 다 이미 한번 생각해 봤던 것들이고 구상해 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차분하게, 여유 있게, 또 순간순간들을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 영상에서 그 목표를 세우는 법, 그리고 실천하는 법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제 친구 중에 이미 유튜브를 좀 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미쳤냐, 40분짜리 영상을 올리냐, 누가 본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뭐 알아서 끊어서들 보겠지 그랬더니, 안 끊어본다, 네가 끊어야지.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 영상으로 이제 목표를 세우는 법 했으니까 목표를 실천하는 법 얘기를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